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몰랐다가 이렇게 현업에 들어오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았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엔지니어분을 실제로 만날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저희가 아까도 잠깐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항상 그 리포터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과 이름으로만. 그래서 구면이라고 했던 이유도 그래서인데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본 거는 뭐 테크버스 때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엔지니어분들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일하신 경우는 별로 없죠. 가뜩이나 이제 재택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개발자분들이나 기획자분들을 실제 만나는 기회, 시간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흔치 않다. 그럼 재택근무 하기 전에는 또 그래도 기회가 있으셨어요? 물론 재택근무 전에는 이제 많이 부딪히면서 일을 했죠. 같이 밤도 아까 새면서. 말씀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그렇죠. 네. 라인은 이렇게 일한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다른 것과 좀 비교해서 조금 좀 다른 점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인은 가장 큰 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오피스 직원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거나 혹은 그 이외 국가에 계시는 개발자 혹은 기획자, 디자이너, T분들 여러 방면에 계신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가장 장점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메인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국가는 일본이고 저희가 일본하고 한국에도 좀 차이도 좀 말해주실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준수님 의견이기 네, 때문에 어디까지 저의 의견입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확실히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는 이제 가이드 문서에 대해서 얼마나 의존도가 높거나 혹은 얼마나 또 이제 이거에 충실하냐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이제 QA 혹은 테스트 엔지니어 분들의 성향이 조금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반드시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일본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가이드 문서, 그러니까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야 되고 이 업무에 있어서 예외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고 되게 많은 예외 사항들을 많이 서술하고 그 안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테스트 엔지니어 분들이거나 QA 분들의 경우에는 각자 개인의 역량에 좀 의존해서 각자 업무를 조금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면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매뉴얼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금은 자율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좀 점인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라인은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한국과 일본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일본과 일을 하시면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도 그렇지만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준수님도 일본어 공부 좀 하고 계세요?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하고 있고요. 2번이나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수업을 일단 꾸준히 듣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한두 시간씩 열심히 이제 숙제도 하고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귀를 좀 트이려고 하죠. 제가 이렇게 만나뵌 분들 중에 가장 열심히 어학 지원을 이용하시는 분 같아요. 왜냐면은 직장인들은 숙제를 잘 하지 않는다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보통 학생들이 아니면 시험 이런 게 아니니까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일본의 멤버분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스크럼을 하게 되는데 그 스크럼에 항상 이제 통역사분들이 같이 참석을 하세요. 그렇죠. 저희가 안 되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이제 언어라는 게 사실 직접적으로 딱 와닿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실제 받을 수가 없고 내 느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게 어렵죠. 네, 이게. 그런 게 너무 아쉬우니까 한 문장이라도 좀 듣고 싶다라는 그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즈로 인해서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일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업무의 특징이 좀 있다.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보일 것 같긴 한데 이제 야근이 사실은 제일 많은 롤 중에 하나인 거죠. 네네네. 개발팀이나 다른 이제 부서 롤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티켓을 쳐내면 끝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이 됐거나 개발이 되는 중에 그러니까 일정까지 최대한 많은 버그를 찾아야 되고 문제점을 찾아야 되고 이슈가 없는지를 계속 찾아야 돼요. 물론 이제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한정된 양이 있긴 한데 그 한정된 양으로만은 사실 사용자들의 모든 패턴을 다 커버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확인한 건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이제 에드혹 테스트를 계속 거치는데 이 시간이 사실은 테스트 엔지니어 분들이나 QA 엔지니어 분들의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야근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요거만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장점도 하나 살짝 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장점은 본인이 하는 서비스나 혹은 남이 하는 다른 곳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서비스를 해볼 수 있다. 아, 그래서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사용해볼 수 있다가 사실은 제일 큰 이점인 것 같아요. 뭘 쓰면 딱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다. 아, 그럼요. 이게 잘못된 거다. 난 잘된 거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든가 보일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여러 회사에 많이 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서비스들을 좀 사용하다 보면은 문제가 보여요, 당연히. 오, 그쵸,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사용자들이 이제 레포팅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게 너무 직업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스텝까지 다 상세하게 오, 적어서 혹은 네네네. 영상까지 찍어서 오. 그 개발자분들에게 전달을 드려요. 아, 그럼 너무 개발자분들은 되게 재미난 게 그것을 사내 제보로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이 친구 일 잘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자연스럽게 QA 이제 어떤 사례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개발할 때 저는 이 정도면 이제 잘했어라고 생각했으나 다른 분들이 이제 QA에 어떤 분에게 이제 네가 테스트를 받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왜냐면 그분은 세 손가락으로 이제 신공을 보여줄 거다.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말이죠?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풀어주세요. 너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지금 생각나는 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릴리즈가 코앞인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선 정말 기본 기능, 정말 메인 기능에 대해서 검증을 이제 다시 한번 해보고 버그가 문제가 없는지, 진짜 사용자 서비스가 나가도 되는지를 최종 점검하는 시기예요. 그 시점에 이미지가 조금 이상해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티켓들이 생겨요. 네. 이제 타이틀만 본다고 하면은 이거 뭐지 디자인 이슈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확인해 보면은 이 이미지의 이제 투명도가 조금 달라요. 이런 이슈인 거예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참 고민해보고 디자인에서 준 가이드와 실제 티켓의 내용을 항상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 눈에는 사실 똑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제 개발자에게 찾아가는 거죠. 네네. 혹시 요거하고 요거가 왜 달라요? 라고 하는데 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발자분들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등록하신 분하고의 깊은 토론을 하게 되죠. 토론하죠. 이거의 투명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요? 라고 하면 이쪽 투명도가 조금 덜 적용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뭐지? 라고 하면서 실제 코드에서 얼마의 투명도 적용됐는지를 체크하게 되는데 실제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그런 눈들이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인 거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경험에 뷰로 들어가면 발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빠르게 이제 막 해야 되는 시점이어가지고 발열이 있는지 차마 몰랐어요. 왜냐면 크래시가 나는 것도 아니고 기능적으로는 그렇죠.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걸 써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걸 잡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슈가 있었어요. 릭이 있었거든요. 메모리 릭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수정을 했었어요. 가장 이제 철렁할 때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발열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심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알 수는 없었고 오래 써봐야 아는 거여서 그분이 잡으시더라고요. 그런 가장 이제 리뷰에서 앱 서비스를 나갔을 때 리뷰에서 가장 많은 게 배터리가 광탈돼요. 이게 사실 가장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메이저 기능이 나갔는데 그 이후로 그런 리뷰의 뭔가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아졌다. 그럼 그때부터 사실 식은땀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듣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다 뒤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그때는 정말 저희도 뭐 에피소드가 아니라 정말 그 어려움이에요. 정말 그거를 찾기 위해서 어떤 시나리오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시나리오 중에서도 어떤 뷰일까 말씀하신 대로 뷰일까도 체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방전이 되는 걸까 이거를 또 고민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게. 근데 또 그걸 찾아내면은 그것만큼 재미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완전 보물찾기 같은 거 아닐까요? QA 엔지니어 분들에게는. 로또급이죠? 로또급이에요? 네.
이게 저도 보면은 그 사용자들의 어떤 국가별로 버전과 뭐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별로 굉장히 옛날 핸드폰, 옛날 버전을 쓰는 경우에는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재현하기가. 네, 너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되게 오래된 폰 혹은 사용자가 설치해 놓은 그 특정 앱들과 엉켜서 발생되는 오. 이슈들이 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저희한테는 도전 과제인 거죠. 아, 그쵸. 정말 너무 일에 지쳤을 때는 이게 재미난 하나의 조금 시간일 수 있는데 너무 바쁜 시기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겨요. 지금 사례 얘기하니까 준수님 표정이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발도상국에 서비스 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의 좀 인기 있는 폰들이 좀 저가 폰들이 많아요. 네. 근데 또 약간 커스텀되어 있는 폰들이 좀 있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의 오피스에 계신 분이라던가 네. 혹은 저희가 출장을 가기 직전에 네. 그 폰을 어떻게든 수배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걸 가지고 한국에 가져옵니다. 그럼 그 나라에 중고나라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고나라에 가든 뭘 가든 응. 다 뒤져요. 아. 그래서 그것과 같지 않다면 비슷한 폰이라도 찾아서 오는 게 나름 이제 QA 나름대로 미션 혹은 출장자들의 미션이었습니다. 아, 출장에 대한 에피소드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워낙 출장을 갈 때 단말기들을 많이 가져가게 돼요. 네. 그러면은 50대 50 확률로 무조건 세관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한국 세관인가요? 아니면 그 나라에? 이제 출국하길 때 엑스레이에서 걸리는 거죠. 아, 이상하다. 이거 다 뭐냐? 그러면 이제 밀수품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략 몇 개 정도의 그 테스트 폰이 있는 건가요? 보통 출장 가는 시점에는 보통 한 10개 내외의 폰과 타블렛을 가져가긴 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엑셀 딱 보면은 이제 타블렛과 이제 폰이 여러 개가 찍히니까 되게 이상하게 많이 보죠. 그럼 이제 거기에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죠. 그렇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테스트를 하는데 왜 해당 국가로 가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왜 그 나라로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끼리는 이제 필드 테스트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해당 국가로 가냐? 해당 국가에서의 네트워크망이라든지 혹은 와이파이망, 그다음에 이제 해당 통신사들에 대한 특성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해당 국가의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해당 국가에서의 그 사용하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배우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기도 하고 실제 네트워크 사정들에 대한 실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데를 가게 되는 거죠. 미국은 실제 5G부터 그 밑에 이제 3G, 그 밑에 엣지라고 하는 영역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그 모든 이제 네트워크 상태를 되게 많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네트워크 이슈들이 분명히 발생되고 거기서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들한테서 불편 사항이 접수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뭐 정말 안 좋은 케이스라 하면은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약간 약한 상황이 되었을 때 크래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한다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필드 테스트를 가기도 합니다. 그럼 필드 테스트 가셨을 때 리포트를 작성을 하실 텐데 그러면 거기 계시는 동안 개발자분들이 수정을 해주셔야 또 테스트를 완벽하게 끝내고 돌아오실 수 있겠네요. 이런 거죠. 미국과 한국은 시간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등록을 해놓으면 한국은 이제 밤 시간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아침에 그분들과 미팅할 때도 있어요. 사실 베스트는 개발자분들과 다 같이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 앞에서 네. 라이브로. 그럼요. 확실하게. 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만약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면은 발로 정말 막 뛰어서 확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조금 에피소드 같은 거 생긴 게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당 현지에서 네트워크 사정에 맞춰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휴대폰을 한 두세 개 잡고 노트북도 하나 켜놓고 이제 뭔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말을 거시는 거예요. 너 뭐 하는 사람이니? 너무 신기했나 보다, 그죠? 이제 그런 걸 막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고 마침 기회가 되면은 이제만 마케팅이 시작한 국가일 때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서비스를 담당한 입장으로서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홍보대사까지 해야죠. 서비스가 잘 돼야지 그렇죠. 저희 주머니도 두둑해지니까. 당연하죠.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회사 관계자분들. 우리 준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거.
네. 작년 말 이제 라인에서 가장 큰 테크벌스라고 하는 그 행사에서 발표한 이제 자료 중에 하나예요.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테스트 자동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고 있는 실제 대시보드의 일부분을 좀 가지고 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안드로이드 어떤 단말, iOS 어떤 단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개발을 한참 하고 있는 빌드인지 혹은 사용자가 이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릴리즈 버전인지를 또 이제 둘 다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 스크립트 어떤 이제 테스트 케이스에서 에러가 났다고요. 그 어떤 케이스에서 에러가 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이기도 합니다. 요 내용은 테크벌스 영상을 제가 걸어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 있으면은 보시도록 해볼까요? 부끄럽긴 한데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여기 제가 상단에 걸어드릴 테니까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테크버스 때 비하인드 컷으로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 글로도 찾아보실 수 있어서 블로그 글도 제가 설명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홍보를 조금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준수님이 지금 쭉 이렇게 이제 업무 얘기하셨는데 좀 지향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너무 거창한가요? 아, 거창하죠. 네, 뭐 이 자리니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한 12년 차, 13년 차 된 이제 QA 엔지니어잖아요. 실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는 실제 이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테스트 자동화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테스트를 시행을 하면서 퍼포먼스라든지 혹은 실제 테스트 결과라든지 보면은 아직까지는 사실 특정 이제 표 정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많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게 심플한 차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실시간성으로 보고 조금 더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서로 각 시간에 따라서 좀 비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테스트 자동화 시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 수 있다고 하면은 저한테는 되게 좋은 QA 엔지니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두 가지 포인트를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QA 분야의 데이터 시각화와 테스트 자동화. 두 네. 가지를 지금 좀 관심이 있게 보시고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하십니다. 오, 그럼 요게 준수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좀 많은 분들이 그러신 거죠? 이게 조금 이 영역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아,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네. 보통 QA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서비스 QA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QA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가장 지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은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메인 어떤 가장 메인이에요. 롤이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할 수 네. 있는 게 테스트 자동화니까 보통 그런 식의 이제 목표를 잡고 이제 지향하시고 이제 QA 엔지니어로서 성장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니면 본인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를 만든다거나.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 정말 많이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투명도 보시는 분들. 예. 네네. 뭐 그런 분들이 계시고 진짜 서비스의 매니징 역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의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지,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지,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쌓을지에 대한 테스트 자동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성장하고 싶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쭉 들으니까 프로그래밍을 거의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기도 당연히 하시고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도 그런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럼 준비하시는 분들도 CS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이거는 정말 그 개인의 역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른 영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CS를 알면은 분명히 충분히 도움이 돼요. 특히 언어 베이스도 되고 서버에 대한 이해도도 있다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영역은 맞아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다고 해서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이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도
그런 베이스가 전혀 없는 분들조차도 많이 연습도 하시고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하시면서 많이 변화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큐에게 좀 필요한 자질을 더 추가적으로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또 혹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QA라는 거는 확실히 기획자와 개발자 사이에 약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획자는 사실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100%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개발자는 개발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맞죠. 개발적인 용어를 많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두 롤의 이해도가 조금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중간에서 이제 조율해주는 역할이 QA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용어들을 조금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분명히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CS 능력이 좀 뒷받침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 역시 되게 좋은 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 강인한 두 다리 아닐까요? 강인한 체력. 체력은 당연히 필요하죠. 다 붙여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IT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체력이 안 좋다라고 약간 편견이 있는데 IT에 계신 분들만큼 체력이 좋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쭉 하시면서 보람을 이렇게 느끼셨을 때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뭐 서비스 QA를 할 때는 조금 좀 심플한 것 같아요. 아까 제일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QA는 사실 서포트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혹은 이제 여러 팀들이 와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생각보다 짠해요. 여러분 많이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좋기도 하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오랫동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오랫동안 되게 가지고 왔던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딱 버튼 클릭 한 방으로 딱 릴리즈되는 순간, 릴리즈돼서 딱 스토어나 사용자들이 딱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됐다. 그러면은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되게 뿌듯함이 막 밀려와요. 그쵸. 개운할 것 같아요. 엄청 개운하죠. 개운할 것 같아요. 그 순간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핫픽스 하려고 또 고민되잖아요. 분명히 릴리즈를 하는 순간 핫픽스 준비해야 되나?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도 그날 밤은 굉장히 행복하게 돌아간다는 것으로. 그럼요. 그죠. 네, 항상 저희가 마무리 질문하는 게 있어요. 오늘 촬영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짜 오기 전까지 엄청 떨렸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말이 쉽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좀 쉽게 나온 것 같고, 근데 나름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또 이런 자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포문을 여는 거였고 이 QA 엔지니어 분들하고의 접점을 많이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